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엄마방송에서는 지금 내년 2020년도에 일어나고 있을 이 총선에 반드시 이 부정투표가 개입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자개표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선거를 할 때 선거 이후에 사후 처리 과정이 너무나 허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짚어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한국 자유야당이 준비해야 될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안동데일리 조충열 발행인을 모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오늘 엄마 방송에서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우리 조충열 씨 얘기 좀 해주시죠. 네. 2020 이제 그 한 달, 1년이 안 남았습니다. 1년이 네. 채 안 남았는데요. 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조혜주 그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특보였던 그 조혜주 그 지금 상임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분이 임명되자마자 나경원 의원이나 그 기타 한국당에서는 그분의 그 임명이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그 단식 투쟁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좀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는 지금 그 조혜주에 관한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런지 좀 좀 그런데 그 점을 계속 부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객관성도 떨어지고 분명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혜주 그 상임위원이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조혜주라는 그 분이 그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자마자 나경원 의원은 그 단식과 함께 그 지금 대놓고 부정선거를 할 것이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지금 뭐 민주당도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 내부에서도 지금 친문, 반문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자기네들도 감안을 할 텐데 민주당에서는 아무 얘기 없나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전자개표 지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선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취재하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정선거를 한국당 의원이나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도 여러 번 그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계속 이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네네.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거를 발설하거나 말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의원님들이 한테 그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그 의원님들이 그 비정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예.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자개표기. 네네. 그 다음에 사전투표. 네네네. 이게 두 개가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 전자개표기를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자기들은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그때 전자개표기를 그때는
개표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명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또 네네. 여기에 대한 지금은 뭐 전자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2002년도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그 전자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편리하게 우리 우리 컴퓨터 기술이 QR 킷. 네네 아니 QR. 컴퓨터 기술이 그 발전해서 우리가 그러한 잘 정비된 이 우수한 그 IT 기술로서 우리 간단하게 시간을 절감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다고 했던 것이 전자 개표기입니다. 그런데 그 해 이제 그것을 전자 개표기를 한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입을 했고 그것을 바로 그 해외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판매한 첫 번째 회사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네, 그죠? 알고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예, 예. 필리핀에 판매를 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전자 이 개표기는 문제가 많아서 부정 투표의 여지가 많아서 우리 필리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져서 네네. 도입을 안 했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때에 수출한 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 개표기를 판매했다고 하여서 처벌까지 아마 받았지 않나. 처벌받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전자개표기 수출한 나라가 몇 개국이죠? 지금 총 9군데 나라가 됩니다. 예. 대부분 그 나라를 말해보면요. 콩고, 이라크, 베네수엘라, 러시아, 그다음에 러시아 위성국가인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그러니까 독재 국가 아니면 공산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중앙선관위에서 우리나라 국내 업체에서 만든 전자 시스템을 수출하여서 문제가 크게 되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자개표기도 안 되고 저기 사전투표제도 안 되고 이거 두 개는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그다음에 투표지 관리.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사전 투표가 없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부재자 투표를 했죠. 왜냐하면 투표. 예. 부재자 투표였고 그것은 이제 자기 거주지에 없을 때에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면은 직접 휴가를 받고 자기 지역에 가서 선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군 부대에서 과거에는 군부대 내에서 했다고 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부정선거가 있어서 이제 군부대에서 안 하고 군 부대 밖으로 나와서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부재자 투표를 해서 거기서 이제 투표 직인을 찍고 그것을 투표함에 넣어서 그것을 또 분류해서 각 지역구로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부재자 선거였고요. 사전 선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 선거는 그날 투표 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 전에 4, 5일 전에 사전 투표를 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 투표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동 간의 문제, 그다음에 보관하는 데에 4, 5일 정도를 이제 지켜야 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얼마든지 그거 며칠간 동안에 이제 부정한 방법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보관소가 보통 중앙선거관리 지역구 선관입니다. 선관위 사무실에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사전 투표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이틀간 보통 되는데요.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수거해서
그 각 지역구 선관위에 지역 선관위에 보관이 되는데 그 보십시오. 벌써 사전 투표 과정에서 관내 투표가 있고요. 네. 관외 투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동을 해서요. 관내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우표물을 수거를 합니다. 우체국에서 수거를 해가요. 예, 예. 그래야 빨리 수거를 해가야 그것을 또 분류해서 네. 각 지역으로 이제 그 우편 발송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대해서 혹시 우리 주 대표님 이런 생각, 이런 일이 있다, 우체국에서 바로 와서 거둬갑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몰랐죠. 네, 모르셨죠. 저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체국에서 그 함을 분류해서 그 함을 우체국의 차량, 그러니까 우체국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편 발송을 합니다.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일반 유권자들이 알기 힘들 겁니다. 예, 예. 맞아요. 예, 그 대부분 자, 그러면 모른다. 지금 이 부정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거 알고도 침묵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네, 바로 그겁니다. 알고도 민주당 침묵하는지 모르고 침묵하는. 알고도 침묵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예. 여야를 막론하고 네, 네. 민주당, 그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은 지금 좀 태도가 소극적인가요? 예, 지금 지난 그 4.3 재보궐 선거에서 그 우리가 그 창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98% 개표율을 그 진행 중이었는데 불이 꺼졌죠. 예. 꺼지고 갑자기 그 투표함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불이 꺼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불이 2분 꺼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800 몇 표가 몰표가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 함, 두 개 함이 사전 투표로 이루어졌던 그 네. 함입니다. 그것을 늦게 그 개봉을 한 거죠. 개봉하니까 그렇게 완전히 판세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이상해요. 선거법으로 국회의원들이 선거 그 법을 어긴 것만 계속 이걸 갖고 문제를 삼고 이의 신청을 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 검찰, 경찰에서는 우리 그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어떻습니까? 그 아마 그 직을 잃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예, 예. 근데 그런 문제 삼지 근본적인 그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부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뭐 지금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 전에도 뭐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전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논외로 하더라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거의 그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그 개표를 그 투표함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기해도 그러니까 결국 예. 투표 결과만 갖고는 네, 네. 이 사람들이 예, 예. 그건 그냥 넘어가고 예, 투표 예. 그 과정에 문제 네. 있는 거 선거법 위반만 문제로 삼으니까 이게 뭐 그냥 네네.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다 자기네들끼리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들이나 그 직원들 외에 우리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많은 인력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교사들 아니면 그 공무원들이 이제 그 투입됩니다. 투입돼서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일들에서 잘못하는 일이 많죠. 안내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내를 잘못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투표소 안내도 그렇고 예를 들면 투표지 촬영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되는데 어떤 그 사무원 그 투표소 사무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표지 촬영 금지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교육이 안 된 그 사무원 같은데요.
땅지자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투표지. 네. 투표 용지, 투표 종이를 얘기하는 종이지자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투표지 그래가지고 땅지자로 해서 이 그 투표소 이 지역 내에서는 촬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거든요. 투표지와 투표 용지가 있는데 투표 용지는 찍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게 그 우리 경기도에서 있었죠. 고등학교 20살짜리 그 남자애가 첫 선거니까 궁금해서 그 투표 용지를 찍다가 그 우리 휴대폰을 찍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니까 그것을 들은 사무원이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 그게 또 기소가 됐어요. 네. 기소가 돼가지고 그 판사가 그 법원까지 넘겨줘서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에서 투표 용지를 찍은 것은 죄가 그런 죄는 제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5월 9일 재판이 그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재판 중에 당사자인 그 진짜 정작 당사자 홍준표, 네네네. 그리고 조원진 네네. 이런 분은 왜 가만히 있어요? 네, 그분들 참 우리 그 시민들 그때 그 5구 대선이죠. 그 문재인, 홍준표 뭐 이런 그 대결할 때에 그 참 그 홍준표 후보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되돌아보면은 그 투표 용지가 2개다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예, 투표 용지가 2개다. 그랬는데 그 홍준표 후보자는 미국으로 가셔버리고 예. 조원진 후보는 그 당시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 부정 그 선거라고 제기도 했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정미용 전 아나운서 진정 방송에도 제가 출연했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정미용 대표가? 대표도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사실 그분이 우리 그 부정선거 소장 낼 때 참 뭐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200만 원을 기부까지 하셨습니다. 후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그때 그 6월 달에 6월 5일 날 한 달이 지나면 폐기해 버려요. 그 선거법이 그렇게 또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멋대로 해놓은 예, 예, 예. 그 상위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규칙이 있고 이렇게 여러 그 4가지 단계로 이렇게 쭉 되는데 상위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근데 하위법으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급해버리고 상위법 무시하고 규정 규칙으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 그것은 저도 그 취재 과정에서 느꼈지만은 그 선거 투표소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그 투표관리관이나 사무원들이 자기들의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이의를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것을 저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동성 씨라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투표하신 분인데 이분은 개표청관인 개표청관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무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경찰에게 고소를 당해서 벌금까지 받는 그러한 사례가 그 김동성 씨도 있었지만 저도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맞았고 전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11명의 이유를 제기하는 분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근데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큰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지금 뭐 2017년 6월 5일 이 대법원에 접수한 이 5구 대선 무효 소송 이거 하신 분이 그 주 용탁이고 원고가 조대용으로 입력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재판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2020년 4월 10월 이 총선을
과연 이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이거 투표함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전투표, 전자개표 이거 다 없애면서 전체적인 쉽게 말하자면 민주노총, 예, 예. 선관위 있는 민주노총 이 놈들을 완전히 배제한 이후에 이 선거 개표기고 뭐 다 돼야만이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저는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직원들 자체가 80% 이상이 아마 전공노, 그러니까 전국노고, 전국 노조, 네, 노조들. 예, 전국 공무원 노조에 네. 그것도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강성 노조입니다, 강성 노조.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부정선거 하는데 전국의 그 지역이 다 동원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우리가 반대표 한 표가 가면은 우리 상대적으로 두 표가 가는 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그 조금만 그러니까 조금만 그 조작을 하면은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하더라도.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야당이 됐죠. 한국당에서 예. 문제 의식을 갖고 예.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자유한국당의 당원들도 그 당원들의 얘기를 왜 안 듣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당협위원회 있는 위원장들도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싫어하는 거라. 네. 개혁을 싫어하는.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저희 오늘 엄마 방송에서는 내년 총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자, 김경수가 저렇게 악법을 저지르고도 네네. 저렇게 풀어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판사놈들을 보면 이 내년 2020년 이 4월 10월 총선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이 뽑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좌파 저 새끼들이 완전히 헌법을 개헌까지 하려고 작당을 하는데 여기에서 더 밀리면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자유한국당의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서 내년 총선에 참여를 안 하든지 이 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총선에 참여를 안 하든지 완전히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충렬 씨 마지막으로 이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한국당에서 이 의원들이 움직이게끔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나경원 의원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혜주라는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간다면 임명됐고 있으면 이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단식 투쟁도 했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있죠. 최고 위원입니다. 네. 그분이 최고위원 후보자 때 신의 한수에 나와서 말씀을 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본인이 조경태 의원 본인이 민주당에 있을 때 그때 당내 선거를 할 때도 오류가 있었다. 이 전자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최고 의원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 전자개표기나 이런 선거 방식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많은 지지를 조경태 의원이 받았을 겁니다. 예, 받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제가 직접 전화로 얘기했고 선거 캠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김진태 의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안 움직이니까 우리 국민들,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위임한 겁니다. 그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우리 일을 하고 위임한 그 권력을 이분들이 잘 그 행정부를 관리 감독하고 하라고 준 것인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우리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 당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하도록 그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네. 그 주 대표님 또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강력하게 우리 자유한국당을 일단 자유한국당부터 네. 찾아가서 우리 많은 그 우리 국민들이 찾아가서 우리 촛불 그 뭐 놀랬다 그러는 헌법재판소 소장들이 놀랬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자유한국당 당사를 가서 이분들이 정말 그 부정선거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를 우리 그 국민들 스스로가 가서 강력하게 그 뭐 투쟁을 하는데 우리도 투쟁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절대로 그 이번 오는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제 그다음에 의심되는 것을 모두 쓰지 않고 옛날 우리 방식 사전 예를 들면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고 현장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투표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전자하기로 하지 말고요. 우리 충분히 수개표를 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해도 시간과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네. 자, 저희 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 전자개표기를 갖고 이 현장에서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을 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다음 주에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몇몇을 제가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년 2020년 이 4월 15일 총선에서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질 때 지더라도 깨끗하게 정확하게 이 잘못된 부정선거 없이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라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선거제 폐지하고 전자개표기 이거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해서 옛날 방식대로 투표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서 전부 모을 수 있도록 중앙집 시스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모든 나라에도 다 수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선거 방법을 바꾸지 않고는 저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선관위에 민주노총 저놈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이 없이는 지난 6월 13일 그런 선거는 없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개가 웃을 일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건 문제를 못 짚고 나가면 투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너네들 다 헤쳐먹으라고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장 그래도 이 사전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안동데일리 조충렬 우리 대표와 함께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한 뒤에 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